여러분, 36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암 진단을 받은 바로 그날 이혼을 요구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한 여성이 인생 최악의 순간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사연 그리고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암이라고요? 한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겠다고. 유방암 2기입니다. 의사의 말이 한서진의 귀에 꽂혔습니다. 한서진 씨 60세. 오늘은 결과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진료실 2022년 11월 초 오전 10시였습니다. 한서진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의사가 책상 맞은편에서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유방암 2기로 확진됐습니다. 최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수술은 언제 해야 하나요? 한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 그 다음 방사선 순서로 갑니다. 제가 오래 아플까요? 한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치료 성적이 좋습니다. 꾸준히 관리하시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서진과 남편 박경호. 함께한 세월 36년이었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믿었습니다. 한서진은 24살에 경호를 만났습니다. 1986년 선을 통해 만난 첫날, 경호는 수줍게 웃으며 꽃을 건넸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결혼 후 한서진은 현모양처의 삶을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와이셔츠는 항상 풀을 먹여다렸습니다. 딸 지은이 도시락은 정성껏 싸서 보냈습니다. 경호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가정을 지키기엔 충분했습니다. 명절이면 가족 모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한서진은 그런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평범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병원을 나온 한서진은 멍하니 길을 걸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병원 나왔어. 응, 결과 어떻게 나왔어? 암이래. 수술해야 한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경호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저녁에 이야기하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서진은 핸드폰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한서진과 경호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차려놨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지은 엄마, 치료는 지원할게. 경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리하자. 경호의 다음 말이 한서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정리? 무슨? 이혼 말이야. 지은 엄마, 우리 이제 각자 살자. 한서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36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이 암 진단을 받은 바로 그날 이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파서? 그래서 버리는 거야? 한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경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럼 뭔데? 36년을 함께 살았잖아. 한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만나는 사람이 있어. 한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만나기 전부터 알고 지냈어. 경호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36년 전부터? 한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 같이 있으면 편해. 그럼 나는 36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한 나는 뭐야? 36년 동안 날 속인 거야? 한서진이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경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엄마, 위자료는 5억 정도 준비해 볼게. 합의 이혼해주면 안 될까? 한서진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5억? 36년의 값이 5억이야? 재산 분할 따지면 복잡해질 거야.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자. 경호가 말했습니다. 한서진은 식탁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당신 맘대로 해. 한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36년 동안 내가 이 집에 쏟은 것들, 그리고 그 여자한테 쓴 돈까지 모두 기억해. 한서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은 날이 셀 때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가슴에 통증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3일 후 한서진은 딸 지은을 만나기 위해 카페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이미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일어나 한서진을 안았습니다. 지은아, 한서진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병원 결과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치료 잘 받으면 된대. 다행이에요. 근데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데? 지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한서진이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이혼하기로 했어.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아빠가 정말 그랬어요? 응.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고 그날 바로 말하더라. 지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은아,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한서진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도 한서진 내 이름으로 살 거야. 엄마, 36년 동안 박경호 아내로만 살았잖니. 이제는 한서진으로 살고 싶어. 지은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슬프지만 단단한 엄마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지은아. 엄마가 강한 모습 보여줄게.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한서진은 딸의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겨낼 거야. 암도 이혼도. 그날 밤 11시 한서진은 방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서진, 오늘부터 너는 내 이름으로 산다. 한서진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36년 동안 박경호의 아내로 살았지. 이제는 한서진으로 살자. 한서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노트를 꺼내 첫 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일기. 2022년 11월 5일. 암 진단, 이혼 통보. 겁이 났지만 돌아가지 않겠다. 한서진은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2년 12월 초였습니다. 한서진의 아침은 일찍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첫 항암 치료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항암 치료실 오전 9시. 한서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침대 옆에서 링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따끔할 거예요. 금방 끝나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바늘이 팔에 꽂혔습니다. 한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첫 항암이시죠?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아직은 괜찮아요. 한서진이 답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을 거예요. 둘째 주부터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준비는 됐어요. 한서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링거가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겨낼 거야. 반드시. 항암 치료가 끝난 오후 2시, 한서진은 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정법원 접수처 창구 앞, 한서진은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접수 직원이 창구 안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이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 서류 작성하시고요. 조정 기일 통지는 2주 후쯤 나갈 거예요. 접수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임시생활비 신청도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세요. 임시생활비요? 한서진이 되물었습니다. 네, 이혼 절차 중 생활비가 필요하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치료 중이시면 더 필요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볼게요. 한서진은 서류를 들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라는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서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 사무실, 오후 3시. 한서진은 상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겁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집이 남편 명의인데 그래도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한서진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36년이면 장기 혼인이잖아요. 보통 5대5에 가깝게 나눕니다. 정말요? 한서진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네, 한서진 씨께서는 전업주부로 가사노동을 전담하셨고 남편 사업도 뒷바라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정당한 권리예요. 김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집 시세가 24억, 예금이 6억이면 총 30억입니다. 절반은 15억이에요. 한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15억이라는 숫자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위자료는 별도입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고 특히 병환 중이셨다는 점은 고려 대상이에요. 그런데 한서진 씨, 김 변호사가 서류 하나를 펼쳤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최근 3년간 큰 금액 인출하신 적 없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한서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가 남편분 통장 거래 내역 확인해 봤는데 3년간 총 6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6억이요? 한서진이 놀랐습니다. 네, 매달 약 1,500만 원씩 꾸준히. 어디로 간 건지 추적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여자한테 준 거구나. 선생님, 그 돈도 재산분할 대상 아닌가요? 당연합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한 거니까요. 이건 은닉재산으로 볼 수 있어요. 한서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각성이었습니다. 선생님, 그 돈 꼭 찾아주세요. 제가 아껴서 모은 돈이기도 해요. 선생님,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한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만 제가 36년 동안 쏟은 시간의 값을 받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서진은 사무실을 나서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내 몫을 찾는 거야. 당당하게. 2개월이 지났습니다. 2023년 2월이었습니다. 한서진은 벌써 3차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습니다. 모자를 쓰고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아. 다시 잘할 거야. 한서진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집 거실. 한서진과 경호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경호가 현관 쪽에 서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짐 정리 다 됐어? 경호가 물었습니다. 응. 다음 주에 나갈 거야. 한서진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미안해, 지은 엄마. 경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안 해도 돼. 한서진이 고개를 들어 경호를 바라봤습니다. 36년 동안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는 각자 길을 가는 거지. 경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한서진이 일어섰습니다. 내가 이 집에 쏟은 36년 잊지 마. 법원에서 다시 만나. 한서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경호는 잠시 서 있다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한서진은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날 밤 한서진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3년 2월 15일. 오늘 경호와 마지막 대화를 했다.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이제 나는 한서진으로 산다. 2023년 5월. 봄이 왔습니다. 한서진은 항암 치료를 거의 마쳤습니다. 6차 중 5차를 끝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재산분할 판결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가정법원 법정, 오전 10시. 한서진은 원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석에는 경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옆에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착석하세요. 재판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비율과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결입니다. 한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먼저 원고 측 입장을 듣겠습니다. 재판장이 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한서진은 36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가사노동을 전담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을 뒷받침하고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기여도는 50%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현재 유방암 치료 중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병환 직후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볼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가 타당합니다. 김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최근 3년간 총 6억 원을 부정하게 인출했습니다. 이는 혼인 중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재산분할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경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호의 변호사가 급히 속삭였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경호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사업 자금으로. 사업 자금이라면 영수증이나 증빙이 있겠죠? 김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출할 수 없다면 부정인출로 간주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피고 측 입장을 듣겠습니다. 경호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최근 1년간 원고는 가사 기여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따라서 40% 수준의 재산 분할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한서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김 변호사가 놀라 한서진을 말렸지만 한서진은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재판장이 한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원고 말씀하세요. 제가 아파서 기여가 줄었다면 그 이전의 35년은 어떻게 되나요? 한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밥을 차렸습니다. 36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울 때 제 친정 돈을 보탰습니다. 딸을 키우며 단 한 번도 제 시간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1년간 아팠다고 35년이 사라지나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한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원고의 말씀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착석하세요. 한서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한서진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 긴장했습니다. 혼인기간 36년은 장기 혼인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했으며 피고의 사업 활동을 뒷받침했습니다. 원고의 기여도는 50%로 인정합니다. 한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 중 형성된 순재산의 2분의 1을 지급하라. 구체적으로 부동산 12억, 현금 3억, 총 15억 원을 지급하라. 재판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은닉한 6억 원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절반인 3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 한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총 18억 원이었습니다. 위자료는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임시생활비는 월 150만 원씩 지급하라. 재판장이 판결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김 변호사가 한서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서진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해냈다. 내 몫을 찾았다. 법정을 나서는 한서진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18억이라는 돈이 아니라 36년의 값과 배신의 값을 모두 인정받았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복도에서 경호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잘 살아. 한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경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서진은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법원 밖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한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딸이 해냈어요. 당당하게 살았어요. 그날 오후 한서진은 지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엄마,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 절반 받았어. 엄마, 축하해요. 전화기 너머로 지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울지마.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한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엄마 딸이어서 고마워. 2023년 7월. 여름이 왔습니다. 한서진은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정말 좋습니다. 최 의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종양 표지자 수치도 정상이고 CT상 재발 소견도 없어요. 정말요? 한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치료 잘 견뎌내셨어요. 한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정기 검진만 잘 받으시면 돼요. 3개월마다 한 번씩요. 한서진은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나는 살았다. 나는 이겼다. 한 달 후 2023년 8월 한서진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침대, 식탁, 옷장만 있는 단순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서진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계약한 첫 집이야. 한서진은 부엌에 서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오늘은 한서진의 생일이었습니다. 61세가 됐습니다. 한서진, 생일 축하해. 한서진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넌 해냈어. 암도 이겼고 이혼도 이겼어. 미역국을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맛있겠다. 한서진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딸 잘 살고 있어요. 그 후 한서진은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배식대 앞 점심시간. 한서진은 국자를 들고 어르신들께 국을 떠드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젊은이. 한서진은 웃었습니다. 젊은이라는 말이 기분 좋았습니다. 자원봉사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서진 씨 오시고 나서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어요. 한서진은 뿌듯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저녁 무렵 한서진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3년 10월 5일. 오늘 복지관에서 한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하셨다. 나도 고마웠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2023년 11월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한서진은 법원에서 받은 이혼 확정, 판결문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판결문을 책상 위에 놓고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한서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경호 씨, 잘 살아. 한서진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이름 없는 세상도 괜찮아. 나는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겨울이 왔습니다. 한서진은 딸 지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손자 도윤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도윤이. 한서진이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머리 자랐어요. 예뻐요. 고마워, 도윤아. 할머니 머리도 마음도 새로 자랐단다. 거실에서 지은이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한서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이가 할머니 옆에 딱 붙어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좋아. 복지관에서 봉사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 건강은요? 3개월마다 검진 받는데 다 좋대. 걱정 마. 지은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지은아. 도윤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한서진이 손자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는 할머니 집이 있어. 왜요?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 이름으로 살고 싶거든. 도윤이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해가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한서진은 딸 지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 아빠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한서진은 전화기를 든 채 멈춰 섰습니다. 박경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한서진이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서진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36년을 함께 산 사람, 암 진단받은 날 이혼을 요구한 사람,
다른 여자를 만나며 6억을 몰래 쓴 사람. 경호 씨. 한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원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먼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서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편히 쉬세요. 한서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게요. 2024년 11월 2년이 흘렀습니다. 한서진은 병원에서 재발 검사를 받았습니다. 최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재발 소견 전혀 없어요. 정말요? 네, 이제 1년에 한 번만 오셔도 돼요. 한서진은 기뻤습니다. 이혼도 극복했고 암도 극복했습니다. 그 후 한서진은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복지관 강당, 가을 오후. 한서진은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진입니다. 한서진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2년 전 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 남편은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한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받으며 이혼 절차도 밟았습니다. 법원에서 제 몫을 찾았습니다. 36년의 값을 인정받았습니다. 청중 중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돈이 중요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쏟은 시간을 인정받는 게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서진이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64세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재산을 나눈 게 아니라 삶을 다시 채운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한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용기를 내볼게요. 할머니가 한서진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한서진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서진은 복지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혼자 난간 앞에 섰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경호 씨. 한서진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도 아름답네.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서진의 짧은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한서진이야. 한서진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있어. 한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빛이 한서진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빛은 오래된 그림자를 지웠습니다. 한서진 씨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한서진 씨는 오늘도 복지관에서 웃고 있습니다. 62세의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한서진 씨 이야기 어떠셨나요? 암 진단과 이혼, 하나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두 가지 시련을 동시에 겪은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36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이혼도 당하고 암에도 걸렸지만 한서진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